이번 달 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지의 주체로부터 공격받았던 이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외교부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주요 내용 저희가 속보로 하단 자막을 통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1차 중간조사 때는 우리 나무호가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 피격되었다는 점만 얘기를 했었는데 진상조사 결과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부터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냈다라는 겁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우리 정부가 수거했죠. 이거 이란산 터보제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두는 이란의 대한미사일 누르와 카데르 탄두 형상과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공격 기체 잔해물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산 대한미사일 누르 계열의 색과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전자기판의 잔해물은 누르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계속 누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모두 이란산 미사일입니다. 자, 결국 나무호를 공격한 그 무기는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이고 누르 계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결론이고요. 그 결과 이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이었고 그 미사일은 이란발이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 4일 날 우리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저 밑바닥에 뒤에 프로펠러 있는 근처에 안쪽으로 한 7m 정도 깊게 찢어진 형태로 저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처음에 정부에서는 피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두바이 항으로 옮긴 다음에 확인 결과 일단 피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례 피격이 됐다라는 걸로 이제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1분 상간으로 2차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게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이걸 두고서 전문가들도 양론이 갈렸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미사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우리 조사단이 내부에 있는 잔해들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결국 이제 미사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드론과 미사일은 일단 엔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로펠러 엔진을 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잔해를 보면 확실하게 이게 제트 엔진을 사용한 미사일이었다라는 게 다르고 당시에 일부 이제 이 드론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지만 근데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그 밑에 정확하게 그 지점을 2번이나 타격하는 것은 이 드론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도가 있고 즉 수면 위를 어떤 면에서 보면 떠다니면서 순항 이 미사일로 이제 타격을 할 경우에는 이건 미사일 아니면 드론으로는 하기 힘든 그때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결국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이번에 나무호에 대한 피격이 결국 이란으로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이란이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통해서 피격을 했다라는 어떤 사실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꽤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검토 결과 일단 파공 형태가 안쪽에서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다는 의미는 즉 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대변인. 자, 오늘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은 드론은 아니고 미사일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란의 구형 누르 대한 미사일. 이거 지금 저희가 좀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이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 공개했을 때마다 늘 많이 봤던 그런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도색, 하늘색 도색이라는 거, 등등 외관과 엔진의 형상을 봤을 때 이란이 만든 이란의 엔진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란 대사를 초치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불렀습니다만 협의 정도였고 초치는 아니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박이 피격당한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매우 궁금해했는데 어쨌든 정부가
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투명하게 공개한 점은 어쨌든 저는 칭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중동 전쟁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선박들 지금 세보니까 총 22척인데요. 이 22척의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큼 소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게 이렇게 공개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가요 오늘 이 발표로 실제 뭐 이란이 공격했다고는 정확하게 지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란제 미사일이라는 거는 확실히 분명히 했고 그런 점에서 이란 정부한테 강력하게 그 항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러한 외교적인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 정부가 이란 대사까지 초치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총리 체포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날 석방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 나무의 피격 주체가 이란으로 지금 사실상 특정된 만큼 이란 대사가 초치됐고 과연 이란 정부에게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어떤 요구를 받아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